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미녀 네 분 자리했습니다. 입법 토크쇼 통통 법률아 놀자. 본격적 내용에 앞서서 신고 상담은 110입니다. 긴급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궁금하면 114. 불이 나면 어디로 하죠? 119. 그러고 다산 콜센터? 120 아닌가? 그것도 알아요? 아, 그러면 5152 이 숫자는 뭘까요? 5152. 5152요? 5152? 별사이 무슨 비밀번호 아니에요? 뒷번호, 핸드폰 뒷번호. 차번호? 더 얘기해 보세요.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이 5152는 바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숫자라고 합니다. 5152. 5152가 5,252명이 아니고 5,152억이 국가에서 부담하며 0에서 15살 사이 어린이 입원 진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5,152억이 중요한데요. 이 금액 자체가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그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본이 20조거든요. 20조에 2.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책시민연대하고 건강운동본부 등 이 단체에서는 이 숫자를 알리려고 5152 알리려고 벌써 2만여 명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거나 이러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 그러면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돈만 좀 된다 그러면 아이들 치료비가 공짜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주위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지났던 변호사가 있는데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희귀병에 걸리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그 암만 들여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잘 못하고 막 그런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공부를 좀 못해도 된다. 이런 옛날 말이 있는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아이 건강 때문에? 저도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이가 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그 부모를 봤는데 이 부부가 원래는 그 맞벌이 부부였어요. 네. 이게 여유로운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이 유지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이 절반으로 툭 줄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가정이 빚더미에 앉는 그냥 지름길이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게. 그러니까 저 아는 변호사도 변호사 수입이 적지는 않은데 결국 아이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정말 좋은데 사실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통통 법률아 놀자에서도 지난주도 건강을 했지만 이번 주도 건강이 주제입니다. 이 건강과 관련된 법률 준비했는데요. 임방울 변호사 소개 좀 부탁해요. 네, 오늘 알아볼 법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신 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발의된 개정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16세 미만 가입자의 그 진료비를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내용이 하나 올라왔고요. 그래 맞나 돈이? 예. 네. 두 번째 내용은 만 14세 미만 가입자 중에서 응급실에 갈 때 드는 비용 있잖아요. 네. 응급진료비, 응급 환자의 그 응급의료비를 전액 부담하자라는 내용도 올라왔고요. 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입원했을 때 간병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 간병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드는 그 비용, 간병비를 보험급여로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청기 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보청기, 예. 보청기가 지금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개정안에 발의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 이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발의하신 분은요, 각각 이제 윤소아 의원, 네. 서영교 의원, 최두자 의원, 유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셨고요. 지금 위원회 심사 중이에요. 위원회 소회 심사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첫 번째인데 만 16세 어린이한테 만 16세 미만 미만 아동한테 지금 입원 진료비를 대주겠다라는 거. 이 개정안 내용 박세 기자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명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2항에 아동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야. 단 그 질환 부상의 치료 이런 목적이 아니라 뭐 미용이나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고 이런 거는 네, 미용 그런 건 성형은 제외고요. 안 된다. 네.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건 법이 좀 필요한 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변호사들도 아이가 희귀병에 걸리니까 많이 힘들어하고요. 제 주위에 또 소암 걸린 그 아이를 갖고 아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사실은 본인의 생활들을 영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양윤아 기자님 그런 좀 취재 좀 해보셨죠? 네, 저 기억에 남는 게 네. 10살짜리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 사례였어요. 이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서 뇌병변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완치는 불가능하고 근데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비급여 진료거든요. 아. 그러니까 워낙에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가 나왔는데 그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 이제 진료 그 치료를 위해서 일 입원실에서 그만두겠네. 그렇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시고 아버지는 또 이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또 이제 일을 하시고. 슬픔을 느낄 새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거기다가 이 어린이 그 전문 기관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병원 찾아다니는 것도 정말 맞아요.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아는 이제 그 기부천사 있습니다. 시원이라고 어린이 재활병원인데 기부를 하자고 막 하던데 어린이 재활병원이 몇 개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 그 병원 관련해서 이렇게 좀 힘든 사례들 본 적 없습니까? 세 분은 없어요? 아니 없군요. 그래요. 병원비 때문에 예. 일단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의 의료 입원비를 전액 부담한다. 정말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법안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을 되고 있는지를 네. 조금 살펴보면 의료비를 가입자, 그러니까 환자랑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가 이제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는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60% 정도를 이제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비급여 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치료 재료나 아니면 약제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진료비를 건강보험 뭐 급여 대상이냐 아니면 비급여 대상이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모두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 개인 부담금은 그냥 제로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의무 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의 경우에는 뭐 돈이 없어서 정말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 24조를 보면요. 네.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아동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유엔 협약에 그렇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그리고 같은 이제 26조에 따르면요.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또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또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현실은 어때요,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0세에서 15세 아동이 한 해 동안 지출한 입원 진료비랑 외래 진료비 약값 총액이요. 무려 6조 3,937억 원 들었는데 이 중 가장 또 목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정안에서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원 입원비. 진료비는 1조 7,053억 원이었어요. 이야. 이 중에서 60% 정도는 이제 건강보험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 중 그리고 40%는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39.3%, 5,152억인데 퍼센트로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 적거나
또 국민보험공단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봤더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네.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이라는 그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 가구당 자녀의 연평균 의료비가 약 2,476만 원이었던 거예요. 맞네요. 예. 네, 40%의 가구가 의료비로 연평균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구의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가 넘는 가구가 이 과부담 가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5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그 중증희귀 난치병 그렇죠. 그런 그렇죠. 집은 아무래도 아무리 의료보험공단이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도 네. 자기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너무 큰 거네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 궁금한 게 만 16세인데 이 만 16세가 사실 어디서 나온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중학생들이 만 중학생. 16세인가요? 그렇죠. 적절한 거. 그러면 이양하는 거 만 19세까지 하면 안 되나? 그 논란도 사실은 저는 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6세라는 그 나이의 기준이 뭐 어쨌든 뭐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네. 정해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병원에 가서 보면 아이들 좀 뭐 더 어린 애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뭐 입원해가지고 힘들게 있는 걸 보면 마음을 아프기는 해요. 근데 조금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아픈 아이들 중에서 사실 그냥 나이로 자르는 게 아니라 저는 경제 수준,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경제 수준으로 따져서 좀 입원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무차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만 18세예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만 16세 아동이 아니라서 나는 입원비를 전액 진료 그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또 안타깝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좀 이렇게 중요한 하두를 던진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렇게 모든 아동들한테 하는 게 더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또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문제. 그것도 저희 예전에 했던 부양의무제 그런 그렇죠. 문제와 네. 같이 그게 좀 어렵고 그런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좀 나이 기준만 좀 낮추면 어떨까요? 더 낮춰요? 13세 정도로?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좀 높게 설정을 일부러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 협상에 유리하게끔 그렇지 않을까요? 미리 글쎄요, 딱. 저는 뭐 이양하는 거 전 국민 다 해주면 어떨까? 아우, 그러면 저도 좀 아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그렇죠. 됩니다. 많이 내면 우리가 핀란드도 아니고 그죠? 그렇긴 하네요. 정말 아이가 아프다면 정말 온 가족이 힘들고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20조 중에 3% 정도만 사용하면 0에서 15세 아동들한테 입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하니까 글쎄요, 통과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법안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이 개정안 통과는 될까요?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아. 내용상으로는 좋지만 그냥 흑자 지금 쌓아놓고 있는 돈의 3%만 있으면 그게 다 16세 미만의 그 의료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진작 했겠죠. 근데 그 그렇죠. 이유가 이제 이 건강보험이 이제 얼마 후면은 적자로 돌아선다고 고갈될 수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022년인가 뭐쯤 되면은 아예 고갈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이거는 좀 더 이제 알아봐야겠지만은 그 3%를 쓰는 게 그 5,152억 이억, 원이었잖아요. 그게 매년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자, 그거 뭐 한 재정 번만 전문가가 바꿨으면 아니기 좀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매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매년 그거를 쓴다면 매년 흑자가 부담이죠. 계속 그렇죠. 20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방걸 변호사를 좀 재정 전문가로 국회 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매년 계속 5천억 원 이상이 그럼 필요한데 계속 흑자도 20조가 계속 쌓이고 와, 있어야겠죠. 또 그런 생각을 이게 못했네. 복지 관련한 이런 법이나 이런 게 예. 위험한 게 뭐냐면 한 번 해버리면 다 나중에 되돌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아.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전 또 한 가지 또 문제되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부모들 중에 아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먹는 도덕적 해이도 또 문제된다는 또 일각의 주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타먹을 게 아닌데 보험이 아닌데 일부러 입원시켜가지고 보험금. 저는 글쎄요, 그거 이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무슨 어떤 보험회사에 내가 사적 보험회사에 네.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뭐 무슨 병이면 뭐 5천만 원 타고 3천만 원 타고 이게 아니라 병원비가 나오면 그걸 내가 그냥 안 낼 뿐이니까 그래요? 굳이 무료가 된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건데 과연 어느 부모 중에 아이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라. 그럴 저 그런 부모는 없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주장이 있길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되게 이 법안 자체가 획기적인 만큼 논란은 좀 되지 않을까. 통과가 아주 쉽진 않다. 그렇지만 통과된다 그러면 또 그만큼 혜택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도 지금 어린이 위한 내용이죠. 네, 앞서 윤수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러니까 응급 환자인 어린이를 그렇죠. 진료비를 다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 역시 뭐 질환, 부상의 치료 예방과 재활 등 건강 회복의 목적이 아닌 뭐 미용이라든지 뭐 처치 수술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안 되고 응급실 이런 데 사용할 때 13세 미만자는 무료로 네. 보험 적용이 된다 이건데 글쎄요 저도 아이 둘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어릴 때 응급실 같은 게 되게 무서워요. 밤에 막 연락 오고 이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애는 우는데 애는 말도 울고. 못하고. 그래서 아이 키우는데 지금 힘들어서 이제 어제 잠을 7개월. 못 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그건 아이가 이제 얼굴이 지금 놀자고 깨가지고. 부어 있어요 지금 조금. 예. 네 말씀하셨죠. 저는 한 2개월 전인가요? 네. 이제 거실에다가 아이 머리 찢지 말라고 네. 매트를 깔아놨어요. 아. 근데 매트가 한 요 정도 4c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애가 대굴 구르다가 요 4cm 높이에서 머리를 콩 아우, 바닥으로 짜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그 마룻바닥이 땡 하고 울릴 정도로 콧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또 가뜩이나 저희 남편은 더 되게 조심스러워. 의사잖아요, 근데. 예, 높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저녁 밤 10시 정도 됐었는데 이제 병원 문은 다 닫았고 응급실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란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응급실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정말 웃긴 건요.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네. 이제 뭐 한 5개월 정도 된 아이가 머리를 쿵 했고 뭐 뇌진탕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응급실 가면 비용이 얼마지가 머릿속으로 타락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처녀일 때 몇 번 체해서 밤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가서 피 한 번 뽑고 네. 뭐 수액 한 번 맞고 그러면 10만 원이었거든요. 더 비싸요. 그래서 가서 뭐 사진 찍고 막 이럴 거 생각하니까 네. 저 순간 얼마지? 가만있어 내가 태아보험 뭐 들었지? 갑자기 이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의사면 보면 알지 않나요? 네?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친한 소아청소년외과 소아과죠. 소아과 후배가 동생이 있는데 군의관 할 때 만났던 새벽에 맨날 걔한테 전화를 해요. 그 친구한테 지금 이 상황인데 병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전화하면 걔가 또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이 아플 때. 그 의사는 자기 그 분야만 압니다. 저희 남편은 안과라서 전혀 눈만 알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양순 기자도 그 아이 네. 키우니까 응급실을 한번 저 가본 며칠 적이 전에도 다녀왔어요. 아, 왜요? 갑자기 고열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애가 힘들어하니까 뭐 이제 일단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잘 안 떨어져서 네.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열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마음이 급하니까 가게 됐는데 뭐 피 검사랑 해보니까 인플루엔자라고. 큰일 가길 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타미플루 먹이고. 타미플로 먹이고. 네. 천만다행이네. 낮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밤에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아프다 하면 그러니까 정말 가족들이 진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버려거든요. 근데 이제 응급 조치를 빨리 해야지만이 이제 증상이 사실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박 기자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가 네. 되게 많아요. 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0% 정도가 소아 환자. 아, 진짜 아이들 많구나. 그렇게 많은데 이게 보면 소아병원이 있는데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아, 대부분 이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만 6세 미만 소아가 저녁 8시 이후에 초진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검사료는 없고요. 그냥 네. 기본적인 진료만 받은 경우에 종합병원 응급실의 경우 총 진료비가 75,030원이에요. 비싸다. 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26,260원. 이만큼 내는 건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네. 여긴 좀 저렴한데 이 달빛 어린이병원의 야간 진료비는 총 진료비가 39,270원이고요. 본인 네. 부담은 1,990원이에요. 좀 싸네요. 조금 저렴한데 네. 그 또 이 총 진료비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경우는 응급관리료와 야간관리료인데 종합병원 응급실의 경우에는 53,580원이었고요. 달빛 어린이병원은 9,610원. 차이가 크죠? 이야. 앞에서 박 기자님이 네. 기본 진료비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는 돈이 기본 진료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진료비는 정말 기본이야. 기본이야. 왜냐면 가면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거든요. 이 검사료까지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내는 돈 네.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달빛 어린이 병원보다 이 대형 병원 응급실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정도 이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제 가격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또 대기 시간도 월등히 이제 적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선호하시긴 해요. 또 달빛 어린이 병원 이름도 예쁘잖아요. 뭔가 좀 달빛 가고 어린이. 밤에니까 가고 싶어요. 네, 이름도 잘 줬어. 밤에는 거기 가고 싶어요. 참 좋은. 낮에는 가기 싫은데 밤에는 네. 왠지 예. 그런데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에 곳곳에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어요. 18곳밖에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우리 동네에 있으려나? 18곳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 애가 아프면 달빛 어린이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제일 내 주변에 가까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가까운 데 가죠. 애가 지금 아픈데. 그러니까 대형병원 뭐 달빛을 응급실 찾아가 생각하죠. 지금. 애가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또 얘기를 했지만 응급 진료비가 너무 비싸요. 저는 사부연수 다닐 때 제 아는 동생하고 둘이서 동생이 맹장염 같은 응급 그게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가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얘가 안 아프대요. 야 아프다 계속 해라. 지금 우리 여기 응급 진료비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 결국 거짓말 치면서 아픈 척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응급이 아니면 돈이 또 엄청 물더라고요. 그래 사실 일반 진료비보다 응급 진료가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응급 진료비 너무 비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응급이 아니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더 비싸죠.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이 아니어서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하고 뭐 이랬는데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더 40만 원? 곱하기가 돼 나와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남편이랑 뭐 같이 해가지고 저희는 거의 엄청나게 이 계산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화내-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은 절대 오면 안 되는 데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응급이 아니라 그러면 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응급인 척하기도 나름 하고 응급이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 판단이 이제 의사들이 의사가 하는 거예요. 판단한 응급이 판단하니까. 아니었나. 글쎄요. 아픈 사람은 다 본인은 응급이에요. 그쵸, 본인은 아프니까. 응급인데 네. 이제 의사나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이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거나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은 아주 중한 위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응급이거든요. 아, 의사 뭐 하고 같이 산다고 자꾸 의사 편이 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의사 같이 산다고 의사 편이 들어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우리 얘기했던 게 16세 미만 아동한테 입원 진료비가 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또 14세, 두 번째는 14세 아동한테는 응급 진료비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한다. 뭐 이런 법안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아주 괜찮은 뭐 예산만 좀 된다 그러면 괜찮은 법안으로 보이는데 그 의사와 같이 사는 임방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지금 방금 얘기해 본 그 개정안 있잖아요. 16세 미만 아동에게는 전액 의료비 지원, 네. 입원비 이번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하는 거. 네. 그거랑 지금 14세 미만 응급환자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이랑은 두 개는 양립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가기 어렵다. 중복되잖아요. 아. 그 중복되는데. 우리 좀 의원님들이 좀 합의를 봐가지고 하나만 좀 15세 정도로 해가지고 뭘 하나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나요? 둘을 같이 같이 통과하는 어렵다. 거는 얘기가 이제 겹쳐지니까 그렇고 왠지 14세 미만 이 응급 환자가 그 예산은 더 적을 것 같아요. 훨씬 적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둘 다는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두 개 함께는 두 가지가 함께. 양성 기자님 어때요? 애들은 좀 신기하게 낮에 안 아프고 밤에 아프지 않나요? 근데 낮에는 어른도 그래요? 낮에는 놀아야지. 저는 낮에 놀다가 안 아파요.
고통을 까먹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밤 되면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잘 때 되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 박세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앞에 법하고 비교할 때 이건 조금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저는 그 응급진료비도 중요한데 전 입원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입원비 많으니까. 네, 그거 차라리 지원을 한다면 입원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 그럼 제가 질문 좀 바꿔볼게요, 박세희 기자님. 네. 저를 보세요, 계속적으로. 만약 통과됐다 가정했을 때, 네. 통과됐다 가정했을 때, 이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제 생각에 응급실에 가보면 14세 아동으로 다 몽땅 했을 것 같아. 맞아요. 할아버지들은 막 우리들 진짜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금만 받아 다 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어차피 무료니까. 맞아요. 돈을 그럴 수 있지 가서 안 않습니까? 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야야 응급실 가자. 감기인데 응급실 가자 공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공짜니까 그냥 그쵸. 한번 가서 이제 뭐 괜찮은가요 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응급 상황이 환자를 또 그렇죠. 놓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조금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글쎄 뭐 우리가 지금 단적인 예를 한 거고 아주 14세 미만 아동의 응급한 상황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16세 미만 아동,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뭐 저희 어머니도 하는데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움직이실 때마다 아이고 아파라. 저는 오히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험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죠? 그러니까 우리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주는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때요? 아니, 저는 다들 아셨지만 저희 또 시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이제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수술을 굉장히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노인분들한테도 혜택 좀 많이 가면 좋겠다. 왜냐면 정말 많아요. 가보니까. 눈물을 일으켜요. 그래요? 글썽글썽거리네. 슬펐어요. 네. 효부 났네. 와, 저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입원했을 때 주말마다 제가 이제 간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간호를 뭐 했다기보다는 뭐 가가 이제 같이 옆에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호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간호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또 그걸 간병인을 두기에는 또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두 번째까지는 아동들 얘기면 세 번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어른들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임발 변호사님? 네, 오늘 그 세 번째 얘기는요. 국민건강보험 제51조 2에 네. 노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자라는 건데 그 내용은 65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딴 거는 몰라도 간병비에 대해서 65세 이상이라 그러면 보험 급여로 지원해 주겠다 뜻이네요. 그렇죠. 이 간병비 제가 해보니까 간병 하루 일당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 얼마입니까, 양세 네. 기자님? 자료 조상을 봤더니 네. 간병비가 한 하루에 일당으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한 달로 봤을 때 21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간병비는 주 5일이 아니에요. 7일 내도록 해야 돼. 30일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쌀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노인 문제가 요새 굉장히 심각하긴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진료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사실 노인 인구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하게 노인 진료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의 수치를 보면 네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이제 노인 인구 수가 지난 2006년에는 407만 3천 명이었대요. 근데 2015년에는 622만 3천 명으로 52.8%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와. 뭐 인구수도 증가한 만큼 뭐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거겠죠. 늘어난 거네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한 12.3%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전체 진료비에서는 22조 2,361억 원으로 38.3%를 차지한다. 노인 진료비가 전체 이제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의 한 40% 정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 한 명당
질환이 2.6개 정도 질환이 있다 그래요. 만성 질환이. 그러니까 이 질환들이 있으면 본인도 많이 힘들지만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간병비가 워낙 또 비싸다 돈이 보니까 비쌉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간병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부터 이런 말 있죠. 긴병이 효자 없다. 이게 무슨 소리가 아무리 효자라도 옆에서 간병을 오래 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불효자로 변한다는 거죠.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암 환자 보호자 약 3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 한 67%가 나 우울합니다. 네. 우울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 35%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18%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본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간병인을 이렇게 내가 네. 부담 없이 만약에 간병인을 둘 수 있다면 이 가족 구성원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픈 모습 특히 말기암 환자 뭐 이런 경우를 계속 옆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본다면 네.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간병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최대한 우리 전 국민 다 주면 안 되나? 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근데 돈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에 대해만 지급하는데 65세 말고 또 다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뭐 경우? 사별을 했거나 뭐 어. 이혼을 했거나 해서 나이 상관없이? 네, 나이 상관없이 예를 들면 뭐 한 40대인데 배우자 없고 배우자 뭐 사별을 하고 아. 자녀들만 있어. 그럼 나를 간병을 누가 해? 자녀들이 하지 뭐. 어린 자녀들이요? 아, 어른 잘 못하고. 그것도 괜찮네. 네, 그러게요.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 소득으로 않을까요? 또 분류하면 어때요? 소득? 차- 뭐 그럴 수도 하이- 있겠지만 저는 네. 간병이 필요한 그 질병들이 또 있어요, 사실. 길게 아. 가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제 정말 옆에서 다 이제 수발을 든다 그러죠. 그래야만 하는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뭐, 글쎄요, 5, 60대 노인들. 아마 한테도 이거는 하면. 65세라 해가지고 무조건 간병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질병일 경우만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될 장기 것 뭐, 같고. 뭐 얼마 이상 정도 입원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돈을 거. 막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적조적소에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5세 이상인데 정말 간병이 필요한 경우만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법 개정이 된다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말씀처럼 혼자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혼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2015년도 발표된 OECD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8세라 그럽니다.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 8년은 건강하지 않게 병원에서 좀 있는 거거든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사실은 간병비 같은 게 오히려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세 번째 이 개정안 자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개정안은 또 뭡니까? 네, 저희가 살펴볼 마지막 개정안 내용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에요. 아, 이게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니 밖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훈아 어디 가노 이렇게 목소리 되게 크시네 우리 어르신 예 갑니다 저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야 시골에 계시고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러면 목소리 커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 청력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요새 좀 눈도 좀 잘 안 보이고요. 저도 키도 좀 벌써요? 가는 기가 뭐고 딴소리도 하고 정말요? 우리가 다 더 좀 늙어가지고 키가 안 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끔찍하다.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타인이 일단 안 들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람 만나기가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말을 잘 대인기피증 못 알아. 생길 것 같아요. 안 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장 막 좋아하는 음악도 잘 못 듣고 네. 뭐 내가 무슨 베토벤도 아니고 너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크게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그게 문제 같고 또 어르신들 중에 노화로 이 청력이 저하돼가지고
이 소통 자체도 좀 어려울 뿐더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 활동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대요.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듣기지 않으니까 그런 분도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런 난청이라고 네. 하는데 국내 60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에 5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에요, 난청은. 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청력저하 노인 중 약 80%가 보청기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보청기를 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보청기가 그래 비쌉니까? 평균 저도- 얼마입니까? 저도 이번에 알고 좀 뭐, 놀랐는데요. 쓰고 있어요, 보청기를? 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거를? 조사하면서 아, 조사하니까, 예. 알게 되는데 보청기가 기능에 따라서 한 1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머 난 생각보다 뭐 그 정도는 부담할 만한데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네. 하시겠지만 이 노인층들 중에서는 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런 분들한테 쉽사리 100만 원, 500만 원 쉽지 않아요. 그냥 좀 안 들리지만 좀 참자. 내가 뭐 어디 아파서 뭐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건 아. 아니니까 좀 참자. 이러면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아요. 예전에 재판에 갔는데 좀 귀가 좀 안 들리는 그 분이 원고인가 피고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법원 서기가 판사님이 뭘 물어보면 할아버지 이게 얼마냐고요? 하면 얼마로 다 얘기하면 또 그 피고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답답한 게 법정이 작은데 잘 안 들리는 게 소청기 하나 장만하면 좋은데 또 금액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장만을 또 못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노화에 따른 이런 노인성 난청의 네. 경우에요. 그 냉장고가 가동되는 생활소음 수준이 한 40데시벨 정도인데 네. 그거보다 작은 소리를 못 들으면 이제 노인성 난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실 초기에 보청기를 사용을 하면요. 대부분 좀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되고 아, 빨리 쓰면요? 그렇죠. 빨리 쓰면 초기에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력 저하 더 나빠지는 거를 사실 막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써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저도 지금 있잖아요. 좀 쓰는 게 맞나? 저는 잘 안 들려져. 아니, 보청기를 쓰면 못 듣던 소리를 듣는다고만 생각했지 내 청력 저하를 막아준다고는 아,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예방도 되는 거예요. 전 제 욕하는 거 다 들어보려고 이렇게 다. 그래서 아닙니다. 보청기를 안 안 끼시는 게 끼시는 나을 게. 거예요. 끼면 마음에 상처받아요. 네. 아니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된 네네. 노화성 난청과 보청기 효과의 연구에 따르면요, 노화성 난청에서 보청기를 이제 사용한 후에 환자들이 평소 듣던 소리보다 평균 16.3데시벨 정도 작아진 소리까지도 더 듣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더 잘 듣게 되고 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도 뭐 예방할 수 있고 좋죠.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보청기를 조금 빨리 이렇게 사용하면 할수록 청력이 덜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래 뭐 이 정도 못 듣는 거야 뭐 하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 정말 나중엔 와. 정말 큰 소리도 못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거죠. 보청기 구입 가격을 아예 대준다는 건데 이게 정말 괜찮은 법안 같긴 합니다. 이게 또 제가 또 조사를 하면서 네. 알게 됐는데 이게 이 소리랑 치매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난청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면요, 기억을 저장하는 그 해마라는 부위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와 같이 인지력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아.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심리학회 연례총회 자료에 따르면요,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분노, 좌절, 우울증 이런 게 그런 인지력 문제가 발생된다고 나타났고요. 네. 또 미국 홉킨스 의대 연구진이 성인 639명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 인지기능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12년간 추적 검사를 했는데 난청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배에서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들리니까 더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또 뇌를 쓰지 않으니까 치매가 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실생활에서도 되게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의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손자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사고가 어떻게 난 사고냐면 길을 건너다가 손자가 길에 넘어지는 걸 본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막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겠죠? 이렇게 세우려면 빵빵 소리를 못 들은 거죠. 다른 차가 막 클렉션 놀리는. 되게 큰 소리잖아요. 빵빵은 너무 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70대 중반의 정모 씨의 아들. 네네.
어머니의 집 창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대요. 네. 왜 깨고 들어갔냐?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쓰러지신 거 아닌가 노모가 걱정이 돼서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잘 안 들려서. 아니 이 벨소리 큰 못 소리랑 벨소리가 안 들으실 정도면 이건 되게 심각하신 그거는 분인데 이런 해야 분들도 돼. 보청기를 보청기 줘야 돼요, 이거 국가에서. 아닌가요? 좀 충격적인데. 아니 이 클락션 소리를 사실 클락션 소리가 정말 데시벨이 높잖아요. 그렇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클락션 소리 때문에 이게 소음 공해라 할 정도로 사운드 이렇게 나잖아요. 사운드 나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린다 그러면서 정말 근데 이제껏은 이런 난청으로 위험한 노인들의 정책 같은 거 없었습니까? 뭐 있기는 했는데 네.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도난청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면 보청기를 구매할 때 이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2015년에 개정된 보청기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2급에서 6급의 이제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5년에 한 번 보청기 비용이 한 90%에서 100%까지 지원이 되는 게 있기는 했어요. 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장애 등급이 나와야만 이게 그 등급이 지원이 세구나. 되다 예. 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데시벨 그 이상을 좀 못 듣기 시작하면 그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장애 등급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양쪽 귀를 기준으로 해서 망치질할 때 나는 소리 그게 한 60데시벨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들어야만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못 듣는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못 듣는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못 아, 해봤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40데시벨 이상의 노화성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이 한 56만 8천 명 정도거든요. 와. 근데 보청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이제 받는 65세 이상 뭐 청각 장애 등급을 받은 그런 노인 같은 경우에는 15만 9천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한 40만 명 정도는 사실 초기에 이제 잘 잡아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전혀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원을 해주긴 해주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경우에만.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도 아마 의미가 있는 법안이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청기 말고 이 임플란트 제가 이가 치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벌써 임플란트 하나 있어요. 정말요?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임플란트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임플란트 비용도 상당히 들어요. 임플란트 같은 것도 조금 보험 적용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틀리나 이런 거. 어르신들 좀 있지 않나요? 그거. 그러니까 75세인가 하여튼 되게 네, 지금 그러니까 75세. 이거 말고 또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저는 틀리나 네. 이런 거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시고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아, 그럼 인공 관절도 이렇게 예, 예. 예, 많이 수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지원이 좀 됐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관절염 이런 거. 그러니까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이런 것도 어차피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무료로 좀 대주면 어떨까. 한도 끝도 없겠다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참 어쨌든 간에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들한테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아마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사실은 아주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알아봤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예산 문제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법안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텔레비 틀다가 무슨 얘기를 저리 하느냐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자, 2분만 기다렸어요. 우리 양지은 변호사가 오늘 1시간 동안 했던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우선 만 16세 미만의 그 어린 아동들이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의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환자의 이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그거는 또 다 부담을 국가에서 해주자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만 65세 이상의 이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입원 기간 중에 그 간병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간병비를 대한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의 보청기에 대한 그 보험
고령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박세희 기자님부터. 저는 보청기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가면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사주면 되잖아요, 손녀로서. 사드릴까요? 예, 우리 양윤선 기자는요? 저도 보청기요. 같아서 깜짝 놀랐네요. 네네. 보청기 아까 박세희 기자가 조사해 온 거 네네. 치매 환자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초기 막을 수 있는 사드리세요. 예? 우리 임방울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뭐 나 임방울 변호사는 14세 미만 그 아동의 응급실일 것 같아요. 땡. 첫 번째 16세 미만의 그 네. 아동들에게 모두 다 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통과되면 아, 좋겠지만 네네네네.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현실까지 다 고려해서 봤을 때는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보청기 보청기가 정도? 왜냐하면 보청기면은 우선 비용 부담도 적을 많이 뿐만 들지 아니라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볼 수가 수 있고 지금 몇 개의 그 지자체에서 그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만큼 어쨌든 필요성은 많이 지금 인정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청기가 그나마 가장 통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양지인 변호사는 어때요? 저도 사실 보청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 세 분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간병비 지원으로 가겠습니다. 간병비의 일부만이라도 지원돼도 사실 그 간병비 부담 진짜 부담은 커요. 맞아요. 그 부담은 굉장히 이제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병비 지원 일부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아마 좀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아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통통 법률화 놀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